자, 우리 38조 이제 38번 문제죠. 보시면 우리 공간에서 두 점이 있어요. P점하고 Q점이 있는데 요거를 양끝점으로 하는 선분 PQ와 만나는 평면의 방정식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공간상에 두 점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데 이 P점하고 뭐 Q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분 PQ가 요렇게 이런 선분이겠죠. 이런 선분. 그럼 이런 선분의 만나는 평면은 결국은 뭐예요? 만나는 평면은 요 사이에 있는 평면이라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평면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안 만나죠. 맞아? P점 이 밑에나 Q점이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그려놔서 그냥 생긴 거긴 한데, 자, P점 뭐 위에 있거나 Q점 아래에 있는 평면이면은 만나질 않잖아. 선분이랑. 그쵸?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하는 거구나.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PQ라는 선분하고 이 평면하고 교점이 있도록 좀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무수히 많겠죠. 이렇게 약간 기울어질 수도 있고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면을 선택지에서 이제 찾아보라는 거죠. 요거에 이제 만족하는 평면을.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착안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상황을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모르면은 사실 착안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평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등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아. 이런 건 부등식. 그러니까 이 평면 그 위쪽에 있는 영역하고 아래쪽에 있는 영역 있죠? 그걸로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기초편에서 부등식 영역 좀 배웠었죠? 기초편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영역. 자,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죠?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일 때 여기는 어떻게 표현됐어? 여기는 y가 ax 플러스 b보다 크다는 표현이었죠? 그지? 이 위쪽 영역은.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영역은 어떻게 표현됐어요? 작다고 됐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요거를 좀 넘겨서 이해하려 해. 넘겨서. 알겠죠? 넘겨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 이제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 는 0꼴로 만들어 놓고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비교하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넘기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이 그 직선 아래에 있는 영역은 그러니까 여기서 위아래가 사실 개념이 모호하거든요. 딱 기준을 딱 정해 줘야 되는데 뭐 기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 부등식 그냥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ax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b 이게 0보다 큰 거고 얘는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이걸 이제 확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 있죠. 이 직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영역, 아래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진다. 되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그 영역의 표현을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0보다 작은 영역이 이 위쪽이고 요게 0보다 큰 영역이 요 아래쪽 영역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 아래쪽 영역에 있는 점 있죠, 점. 이제 우리는 점으로 확인할 거거든, 점.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다면은 요 점을 이 직선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지. 자,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여기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요게 나와야 되겠지. 양수가 나와야 되겠지. 양수.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점을 대입하면 이 점을 대입하면은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되죠? 결론적으로 이 직선의 2차원을 두 개로 쪼갠단 말이야. 영역을. 그래서 만약에 대입을 했을 때 부호가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면 뭐다? 다른 공간에 있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두 개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이제 대입을 해봤더니 부호가 서로 같아. 뭐 양수 나오거나 둘 다 음수나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부등식 영역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차원 확장시키면 이 그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도 어떻게 하면 좋다? P점하고 Q점을 어디다? 평면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평면을 대입해서 그 대입한 값의 부호가 뭐면은 음수면 되겠지. 부호가 서로 다르면 되는 거니까. 돼요? 그런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은 둘 다 양수 나오거나 둘 다 음수면은 요 PQ점이 이 같은 공간 있죠. 이 평면이 3차원을 두 공간으로 쪼개는데
이 같은 공간에 있게 돼서 결국은 안 만나는 상황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나는 상황 되려면 이 평면 기준으로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된다. B하고 Q점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자, 1번부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P점하고 Q점을 이제 대입만 하랬죠?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호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저 P는 뭐 나오지? P는 지금 대입을 하면 1, 3 대입하면 뭐예요? 1, 2 대입해야지. 그럼 1이잖아, 1. 그 다음에 Q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 그럼 곱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아?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거죠. 그럼 답은 1번. 뭐 끝나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은 P점 대입해봐. P점 1, 3, 2 대입하면은 뭐 나와요? 7 마이너스이니까 5 나오지. 자, 그 다음에 Q점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0이니까 3 나오죠. 둘 다 양수잖아. 그러면 P점하고 Q점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평면은 PQ를 저 양끝점을 하는 선분을 지나진 않겠죠. 그지? 뭐 이게 위에 있던가 아래에 있던가 그런 상황이 되겠지. 직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뭐 대입해보면 부호가 서로 같겠죠? 그지? 4번도 마찬가지 대입해보면 부호가 서로 같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알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그냥 대입해서 부호만 다른지만 확인하는 거야, 결론은. 자, 근데 좀 쉽지 않은 내용이다. 왜냐면 이거는 뭐 거의 잘 안 나와요, 일단. 이런 걸 쓰는 상황이 별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좀 이런 부등식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한 거죠. 나온다면. 근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실 분들은 좀 해두시면 좋겠고. 뭐 안 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유형. 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는 좀 다른 유형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약간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9번 한번 봅시다. 자, 39번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39번도 이제 풀이 과정은 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거 일단 문제 읽어 볼게요. 자, 우리 두 점 PQ 이제 있는데 여기서 평면 요거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P1하고 PQ라고 돼 있죠. 그때 이제 P1, PQ 요거 길이 구하는 사항이야.
자, 이것도 일단은 좀 기하학적인 사항을 파악해야지만 좀 풀기가 좋거든요. 자,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게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유형이 뭐냐면 그 점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 있죠. 그거를 좀 그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이거든. 약간 막 유형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 유형이에요. 점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 좀 파악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점하고 이 평면하고 위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평면 기준으로 이 주어진 평면 기준으로 PQ라는 점이 같은 공간에 있는지 다른 공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지만 뭔가 좀 해결하기가 좋다는 거지. 알겠죠? 그걸 모르면은 약간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 있죠. 뭐 벡터로 풀면은 뭐 그냥 풀리긴 하는데 좀 막 기하학적으로 하려는 상황에서는 약간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좀 알면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저기 방금 문제에 서 있죠? P하고 Q점 어떻게 하라고? 위치 관계 파악하려면 대입을 해버렸지, 대입.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자, 일단은 이거 넘겨서 뭐로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4 는 0으로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요 좌변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는 0으로 만들고 일반형으로 만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P점 대입해봐요. P점 대입해보면 뭐 나와? 1, 1, 1 대입하면 양수 나오죠. 그지? 얘는 양수 나와. 아, 값은 뭐 상관없어. 부호만 중요하잖아. 자, 그 다음에 Q점 대입하면 3, 0, 4 잠깐만 1, 1, 1, 1 대입하면 음수 나오네? 미안해요. 저희가 마이너스 4가 있었네. 그 다음 Q점 대입하면 양수 나오지? 그러면 두 점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P점하고 Q점. 뭐 어딘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돼요? P점 뭐 밑에다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없다 했잖아요. 일단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지 않으면. 자, 그래서 P점하고 Q점.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직선하고 점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좀 해결이 가능해. 이제는. 자, 일단은 첫 번째 풀이에요. 자, 요거 첫 번째 풀이. 자, 일단 상황 파악했으면 결국은 어떤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 자, 얘를 수직으로 이제 내려서 어떤 길이? 이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 요 길이. 되죠? 자, 이거를 지금 P1 이 P를 이제 수직 내린 거를 P1이라고 했고 Q를 수직 내린 거를 Q1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거든.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이게 이제 더 쉬운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뭘 이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삼각형 그려서 하는 거야. 삼각형 그려가지고. 자,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P점하고 Q점을 일단 이어요. 요렇게 이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큰 삼각형을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길이하고 뭐하고 같다는 거 알 수 있어. 요거 쭉 평행이동 시켜보면 이 길이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아. 여기도 수직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요 직선이 결국 이 선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려가서 이 길이랑 같아지잖아. 근데 우리 어떤 길이들 알 수 있어? 일단 여러분들 이 길이 알 수 있어. 이 길이 P하고 평면까지 거리잖아. 맞아?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알 수 있지. Q하고 평면까지 거리로.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 맞아요? 요 길이 그대로 옮긴 거니까. 그러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두 개를 더하면은 요 길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빗변 길이는 어떻게 알아? P하고 Q점 거리 공식 하면 되지. 그럼 피타고라스 하면 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일단 착안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자, 그러면 P점하고 이 평면 사이의 거리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P1. 자, 이거 일단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요거 3이죠, 분모. 그 다음에 111 대입하면은 111 대입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 그럼 3이죠, 그냥. 그럼 1이네. 자, 그 다음에 Q1. 자, 이것도 Q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분모 3분의 분자는 뭐 나오죠? 3, 0, 4.
3, 0, 4 넣으면 4 없어지니까 6이죠. 아, 그럼 2네.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총 3 되는 거 이해되죠? 맞죠? 요거 이제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치? 아, 두 개 더하고, 그 다음에 우리 PQ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저 Q점을 P점에 빼갖고 이제 저 루트의 제곱에서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그 다음 1의 제곱. 그냥 1이지. 그 다음에 3의 제곱. 총 루트 14네. 아, 그러면 우리 요 길이가 루트 14인 것 좀 파악할 수 있죠? 자, 요 길이가 루트 14. 끝났지.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 P1, Q1의 길이는, 자, 이 길이로 구하려고.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다 했잖아. 자, 그러면 얘는 피타고라스 해보면 우리 14 빼기 구하면 5죠. 그럼 루트 5 그냥 바로 나오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왜 저 점의 위치 관계가 중요했냐면, 이런 식으로 풀려면은 이 P하고 Q의 위치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만약에 P하고 Q를 같은 공간에 두잖아요. 그럼 빼버려, 이 길이를. 이거 1로 둬버린다고. 알겠어? 저 높이 개념 있죠? 저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만약에 Q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빼가지고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빼서 구할지 더해서 구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 점하고 평면의 위치 관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그 평면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되죠? 요런 식으로 풀려면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 어떻게 풀었으면 됐을까? 두 번째 풀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쉬워, 차관하기는. 좀 직관적으로 이제 구한 거예요, 길이 자체를.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냐? 그 정사형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우리 예전에 이제 많이 해봤죠? 그 저번 시간에. 그 정사형 내용으로 좀 이 길이에 대한 뭐를 구한다. 이 길이에 해당하는 벡터를 구하는 식으로 해보는 거야. 이런 상황 많이 해봤잖아, 우리 앞에서.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풀이보다는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일반적인 방법인 거야. 요게 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차관할 거냐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P하고 Q가 어디 있는지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있다고 해도 돼. 뭐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난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해봤어. 뭐 Q점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쭉 내려갔고, 자, 이 길이 구하는 거. 아까랑 똑같은데 차관을 살짝 다르게 한다는 거야. 뭘로? 이 길이에 대한 벡터를 구하는 식으로. 알겠죠? 길이에 대한 벡터를 어떻게 구할지.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는 뭐밖에 없어? 법선 벡터밖에 없잖아, 당장은. 법선 벡터 이용하는 거야. 자, 평면의 법선 벡터. 우리 알고 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벡터 우리 하나 또 이용해야 되는 거 뭐 있을까? 그치, PQ 벡터. 자, PQ 벡터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양 보이나? 자, 이 벡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사형 벡터 이용해야지. 맞아? 이 PQ 벡터를 요 M 벡터에다 뭐 해서? 정사형을 해서. 그럼 요 벡터 나오지. 그럼 이 벡터에서 요 벡터를 뭐 해주면? 빼면 되지. 빼면은 요 벡터 나오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차관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요게 정사형 벡터인 거고, 그치? 이 M 벡터에다가 PQ 벡터를 정사형 시킨 벡터.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벡터 만들려면은 어디서 어딜 빼야 될까? 자, 요 벡터랑 요 벡터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이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면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방향은 사실 크게 상관없죠. 방향을 뭐 요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뭐 PQ 벡터에서 이 정사형 벡터를 빼도 되고, 되죠? 뭐 그런 그림으로 해보면 뭐 상관없죠.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반대로 할까? 그게 좀 더 우리 공식 외운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역벡터로 그냥 표현할게요. 뭐 방향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어차피 길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이거.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벡터가 우리 어떤 벡터다?
프로젝션 우리 요거 A 벡터라고 이름 지읍시다. 자, 이 PQ 벡터를 자, M 벡터에다가 A 벡터를 정사형 시킨 거. 자, 그러면 각각 이제 구해 볼게요. 자, M 벡터는 2, 마이너스 2, 1 평면의 법선 벡터. 그다음에 A 벡터는 빼서 구하면 되지. P가 지금 시점이니까 Q에다 빼면은 2, 마이너스 1, 3.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벡터. 뭐 요 벡터 어차피 길이 구하는 거니까 자, 프로젝션 벡터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는 M 벡터의 크기 3이었죠, 아까. 그러면 3의 제곱분을 두 벡터 내져가면 4 더하기 2 더하기 몇이야? 3인가? 9네? 그럼 뭐예요? 다 날라가네? 아, 그러면 결국은 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연한 상황이었던 거야. 그냥 법선 벡터 써있는 거하고 그 정사형 벡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냥 우연히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 안 해보고 몰라요. 눈대중으로는 뭐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우연히도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똑같았던 상황이네. 그지? 이게 이제 정사형 시킬 때 크기가 안 변했던 상황이야. 얘도 뭐 위로 표시했는데 역벡터 상관없다고. 어차피 뭐 방향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자, 그럼 이제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저 P1, Q1. 자, 이 길이는 어떤 벡터 크기 구하면 돼요? 자, 우리 A 벡터에서 무슨 벡터 빼?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줘야지. 그지? 아, A 벡터에서 프로젝션 M 벡터, A 벡터를 빼서 하면 된다. 반대로 빼도 상관없고. 어차피 방향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맞나? 이 그림이? A 벡터에서 프로젝션 벡터를 빼면은 맞지. 맞아.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 자,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결론적으로 M 벡터였으니까 그냥 M 벡터 빼서 계산하면 돼요. 자, A 벡터에서 M 벡터 빼면은 0, 빼면은 1, 빼면은 2. 자, 이렇게 되지? 맞죠? 아,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루트 5로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잘못 그렸어도 풀 수 있다고. P하고 Q의 위치 관계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벡터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만약에 P하고 Q를 정확히 그려놓고 해도 틀리지 않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긴 해요. 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착안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요거 유형에 좀 넣은 거예요. 이 문제를. 요렇게 이제 풀어도 되긴 하지만 저렇게 풀려면은 PQ의 위치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좀 요 유형에다 넣은 거예요. 이 문제. 자,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정사형으로 좀 이용해서 해도 된다는 거. 그 길이에 대한 벡터.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 거야. 요거는 약간 특이한 방법이고. 알겠죠? 자, 이거 정리하시고 4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0번을 좀 해보고 41번.
자, 우리 41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좌표 공간에서 우리 평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점. 자, 이 점에 이제 대칭점 구하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평면하고 점의 위치 관계 같은 거 좀 생각해서 푸는 유형이죠. 자, 일단은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점이 어딘가 있겠죠. 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관점이 없댔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려놓고 하면 돼요.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점이 이제 주어진 요 점이라고 좀 생각하고 해볼게요. 뭐 당연히 이거 대입하면은 7은 안 나오죠. 그러면 뭐 이 평면상에 있는 점은 아니겠지. 대칭점이 있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점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을 구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보조선 그려주면 좀 이해하기 쉽죠. 자, 이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이렇게 보조선 그리면은 아,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야 돼. 그려놓고 나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도 좀 위 아래에 있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것도 파악을 해야지. 이 정도는 그냥 대칭의 기본 내용이에요. 알겠죠? 아, 그러면은 어떤 내용 이용해서 결국 이 수직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칭성 구하는 게, 자, 일단은 이 점은 뭘로 주어져 있어? 4,1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뭔지 모르니까 이 점 구하는 게 목적이고, A, B, C로 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A, B, C. 뭐 X, Y, Z도 되는데 X, Y, Z는 뭐 이미 있으니까 자, 이렇게 A, B, C로 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계식들을 좀 찾아야지만 우리 A, B, C를 다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조건 좀 보이나? 첫 번째. 자, 일단은 요 조건이 좀 보이면 좋아요. 뭐냐면 그 지금 뭐 이 점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 자, 그게 좀 보이면 좋은데 그 조건을 좀 더 세련되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쓰면 막 절대값 붙고 좀 귀찮지. 절대값 2개 붙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랑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의 그 중점 있죠, 중점. 그러니까 중점이 평면을 지난다는 조건이랑 사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아, 결국은 중점이 평면을 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는 거잖아, 중점. 여기가.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 자, 그 조건을 한번 먼저 써보자고. 그 조건이 좀 쉬우니까 더. 자, 그러면 우리 중점 그 뭐예요, 이거 중점이? 자, 일단 중점은 요거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지. 자, 그 점을 어디다? 이 평면에다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점 조건 이용해 볼게요. 자, 일단은 2분의 a 플러스 4 더하기 이제 3, 그 다음에 y는 b 플러스 4 2로 나눈 거.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z은 c 플러스 1 2로 나눈 거죠. 아, 이 조건이 일단 하나 있네. 그럼 a, b, c 관계식 하나 찾았죠. 그치? 자, 일단은 요거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 다음에는 요 수직인 조건 좀 이용해야 되는데, 수직인 조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벡터를 이용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벡터 만들면 괜찮거든. 요 벡터. 이 벡터랑 뭐랑 나란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법선 벡터랑 나란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자체가 그 뭐야 평면의 법선 벡터니까 수직 조건 두 번째. 그러니까 수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되긴 하는 건데 이제 가장 깔끔한 방법은 뭐예요? 법선 벡터랑 요 점하고 이 대칭점하고 요 점하고 이음 벡터 있잖아. 이게 나란하다는 조건 쓰면 좋지. 그지? 자, 그러면 써봅시다. 자, 나란하다는 건 결국 비율이 같다는 거죠. 그지? 수직은 내적이 0인데 나란한 거는 우리 비율이 0. 우리 맨 처음에 배웠었어요. 벡터 내용에서. 그 평행 조건이 있어요. 평행 조건. 자, 그러면 우리 법선 벡터가 1, 3, 마이너스 2인 거 아니까 얘를 분자보다는 분모에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 벡터를 좀 위에다 써주는 게 좋잖아. 계산하기가. 자, 그래서 법선 벡터를 밑에다 쓸게요. 그럼 1 분의 여기 x 좌표는 뭐야? 빼면 되지. 그러니까 이 벡터에서 요 벡터를 빼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게 낫지 않아? 4에서 A 빼는 거보다? 그러면은 뭐 요거 말고 뭐 방향을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은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얘 빼는 게 더 낫잖아. 그지? 모양이. 그럼 A 빼기 4. 자, 요 첫 번째 성분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 성분은 3분의 B-4. 그 다음에 Z 성분은, 자, Z 성분은 마이너스 2분의 몇이에요? C-1. 자, 이렇게 되지. 이게 수직 조건이야. 돼요? 요거?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법선 벡터 1, 3,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저 지금 벡터 있죠? 대칭점하고 원래 점하고 이음 벡터. 그 벡터가 평행하다는 조건인 거야. 그거 자체가 그냥 수직인 조건이라고. 되고. 되죠? 자, 그래서 중점 조건, 수직 조건 둘 다 찾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식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이 식하고 이 식도 있고, 그 다음 얘하고 얘도 있으니까 총 4개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약간 뭐랑 비슷하죠? 약간 직선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직선이랑 비슷한 건데, 자, 이런 거를 우리 계산하려면 얘를 뭘로 드는 게 좋다? 는 t로 드는 게 좋아. 우리 직선도 계산할 때는 매개변수 표현이었잖아. 여기서도 a, b, c를 t라는 매개변수로 표현하고 나서 계산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 좀 해봅시다. 자, a는 뭐 나와? a는 t 더하기 4. b는 3t 더하기 4. 자, c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 요 중점 조건에 대입하면 되죠. 둘 다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대입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대입. 자, 수직 조건을 중점 조건에 대입한다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은 자, 2분의 요거 대입하면 t 더하기 8 나오죠. 그 다음 3 곱하기 2분의 b 대신 대입하면 3t 플러스 8. b에 여기 대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건 좀 약분합시다. 자, 약분하면은 마이너스만 있고, 그 다음에 c에다 1 더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자, 이게 7이라고 하고 풀면 되죠. 자, 그러면 t 뭐 나오지? 계산하면 계산이 좀 귀찮긴 하네. 2를 곱해갖고 계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럼 이거 뭐 나와? 그러니까 2 곱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뭐 나요? 마이너스 1 나와? 자,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t는 마이너스 1 나올게요. 되죠? 자,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결국 중점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 이 대칭점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이거 그리고 ABC로 써있기도 하네. 자, 그러면 이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 ABC 써놨잖아. 그지? 중점을 그러니까 매개변수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러면 결론이 우리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그 다음에 요건 뭐나 마이너스 1 두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두면 3.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세 개 싹 다 더하면 우리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유형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이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 벡터를 통째로 어떻게 구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뭐 법선 벡터 알고 뭐 평면에서 뭐 두 점 막 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뭐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어지로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좀 이 평면이 뭐냐 원점을 안 지나 문제가. 그래가지고 위치 벡터로 좀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두 점 잡아서 막 빼서 한 벡터 만들고 또 두 점 잡아서 빼가지고 한 벡터 만들고 해야 되니까 세 점이 필요해. 너무 귀찮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나아요. 요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좀 약간 비슷한 유형도 풀어봤거든. 근데 그거는 뭐 벡터 이용해서 좀 했던 이유가 이 평면에 원점 지나면 좀 괜찮아. 벡터 이용해서 하기도. 그렇죠? 근데 원점을 안 지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기하학적인 내용 이용해서 좀 푸는 게 좀 더 좋다는 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우리 42번도 조금 더 어려운 거긴 한데 뭐 비슷하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형 43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맞다. 그 목요일 날 제가 검사 받았다 했죠. 목요일 날 끝나고 받았는데 아,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마터면 못 받을 뻔했어요. 제 뒤에서 그 얼마 안 가서 끊겼던 것 같아. 9시까지였는데 수업 끝나고 바로 가도 좀 오래 기다리고 하마터면 못 할 뻔했어요. 줄이 너무 길어서 시겁한 거야. 내일까지 좀 달라고 했는데 큰일 난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도 되긴 했어요. 당연히 이제 음성 떴으니까 여기 왔겠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송파구청 있잖아. 여기서 하잖아요. 올 때도 보니까 더 많던데. 진짜 예전에 내가 갔었을 때보다 줄이 더 길어요. 한 1.5배 정도 더 긴 것 같아. 아침인데도. 그래서 진짜 검사하는 사람들 많구나 싶었죠. 그 더운데 어떻게 기다리지? 그래도 아침에는 요렇게 뜨잖아, 해가. 그래서 이런 방향을 떠가지고 큰 건물 있잖아요. 그 큰 건물이 좀 가려주더라고. 다 그늘이긴 해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오후 저기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이제 진짜 힘들 텐데. 그리고 그늘이어도 덥죠 지금은. 습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 우리 4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직선이 있는데, 자, 요런 직선. 자, 직선이 이게 2하고 3하고 6이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방향 벡터 파악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6으로 나눠주면 좀 좋은 모양이지. 자, 이거하고 우리 평면이 주어졌어요. 자, 평면은 그냥 무난하게 표현되어 있네. 자, 이게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유형이야, 이제. 뭐 평면하고 직선이 이루는 각, 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유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착안하냐면 우리 이 단어는 항상 그림 그려서 하는 거랬죠. 일단 그림 그려서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저 평면에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 평면을 지나겠죠. 그치? 뭔가 지나는 상황이어야 돼, 무조건. 왜냐면은 안 지나면 뭐야? 안 지나면 평행하다는 거니까 이루는 각이 없잖아. 그치?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어디선가 만나는 상황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루는 각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이루는 각은 좀 애매하잖아. 우리가 이 각은 무조건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뭔가 이제 얘는 직선이니까 이 평면을 직선으로 만들어야 돼. 그 직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어주면 되지. 자, 근데 이 직선은 뭐냐면 요 직선을 이 평면의 정사형한 직선 있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정사형한 직선. 그러면 결국 이 선하고 이 선이 이루는 각. 여기가 세타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일단 파악이 돼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을 구하는 거. 우리 각을 구하는 상황 내적에서 좀 몇 번 해봤죠? 내적에서. 우리 코사인 세타로 막 구했었잖아. 그걸로 생각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벡터가 뭐냐면 이 벡터 알아, 일단. 직선의 방향 벡터. 그 다음에 무슨 벡터 알아요? 아쉽게도 이 벡터는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 벡터도 물론 구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벡터 구하려면은 얘를 평면에다 정사형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것도 이제 방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최대한 이용해주면 좋지. 요 벡터. 법선 벡터지?
자, 그 다음에 뭐 얘를 방향 벡터를 A라고 한다면, 자, 이 두 벡터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두 벡터 알 때 이 두 벡터의 사이값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죠. 요 사이각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맞아?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은 크기분의 내적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알파가 아니라 세타죠, 세타. 아, 근데 세타하고 알파에 뭐가 있어? 관계식 있잖아. 그죠? 무슨 관계식? 얘하고 얘가 뭐여야 돼? 수직 아니겠어? 왜냐면 법선 벡터니까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지. 그러면은 여기도 수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되죠?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식 하나 알고 있냐면, 자, 요 그림에서 이거 그 더한 거. 그러니까 결국 뭐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세타로 표현을 해볼게요. 세타는 90도에서 뭘 빼면 된다? 알파를 빼면 된다. 이런 관계식 하나 알 수 있어. 기하학적인 상황을 봐야 돼.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일단 알 수 있냐면, 저 세타에 대한 거는 바로 표현 힘들죠. 그지?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한 각을 먼저 구해볼게. 당연히 코사인 알파. 자, 이건 많이 해봤잖아, 우리 예전에. 그지? 그 내적 단어에서 두 벡터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구하는 거. 크기분의 내적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은 A 벡터는 뭐로 나오죠, 성분? 이거 6으로 나누랬지. 6으로 나누면은 3,2,1 나오죠? 이건 뭐 굳이 안 쓸게요. 직선 모양.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M 벡터는? 뭐 M 벡터는 3,2, 마이너스 1이네. 그럼 크기분의 내적 합시다. 크기는 똑같네. 루트 14로. 그치? 그러면 14분의 두 벡터 내적하면 몇이야? 9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10인가? 12. 자, 그럼 약분하면 7분의 6이지. 7분의 6.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야 된다고. 아, 근데 우리 무슨 관계식 있어?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한 관계식 있네. 이거 알파하고 세타 위치 바꿔도 되죠? 그지? 자, 여기서는 뭐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똑같은 관계식이니까. 그럼 여기 알파를 먼저 구했으니까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또 알 수 있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은 세타에 대한 삼각비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이거 있죠. 얘 계산해보면은 무슨 공식 있어? 우리 여각성질 있잖아. 여각 공식 쓰면 이게 사인 세타 되지. 아, 그래서 구하라는 저 사인 세타 나오죠? 이 관계식 이용하면. 자, 그러면 결국 얘가 그냥 몇이었어? 처음에 7분의 6이었잖아. 그래서 7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상황이? 아, 그래서 요각에 대한 사인은 결국은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랑 좀 같았다는 거. 요 관계식 때문에. 그죠? 여각성질 쓰면 똑같다는 거죠, 결국.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까 요 벡터 알면은 바로 구할 수도 있잖아, 직관적으로.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해서 그 다음 그 코사인 세타 알 때 사인 세타도 알 수 있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벡터 구하기 좀 까다롭잖아. 물론 이것도 했었어. 우리 평면에다가 어떤 그 벡터를 정사형시킨 벡터 구하는 것도 많이 연습해봤죠. 뭐 투영 벡터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법선 벡터의 법선 벡터의 정사형시킨 벡터를 원래 벡터에 빼가지고 구하는 것도 있었잖아. 그거 언제 하냐 근데. 그쵸?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이용해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이죠.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자, 45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합시다.